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돌림힘과 힘의 평형을 하겠습니다. 힘의 평형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 돌림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역학적 평형을 배운 다음에, 여기는, 그냥 내용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약간 부족해서, 실전 문제 중에서도 수능에서 좀 학생들을 많이 괴롭혔던 문제, 한 두어 문제 정도를 내용 설명하고 샘플 예제로 풀어드리겠어요. 먼저 돌림힘을 한번 볼까요? 돌림힘이라고 하는 것은 토크라고도 얘기하죠. 토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을 이제 따져야 되는데, 회전을 따지는데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주는 그 변화, 회전을 하게끔 하는, 회전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정지했던 애를 돌아가게끔 한다든가, 돌아가는 애를 뭐 더 빠르게 돈다든가 느리게 한다든가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을 우리가 돌림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돌림힘. 그래서 여기를 이제 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제 팔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요 팔의 이 방향과 수직한, 여기가 그러니까 직각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직각이. 요 직각으로 어떤 주는 힘, 요 두 개의 곱으로 돌림힘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타우 이렇게 쓰는데, 요것은 팔의 길이 곱하기 주어진 힘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돌림힘,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걸 잠깐 보면은 회전 운동을 발생하게 하거나 변화를 주는 걸 갖다가 이제 돌림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돌림힘의 크기를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힘을 이렇게 주지 않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주었다.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연장선을 이제 그려주면, 뭐 각도를 갖다 여기로 잡던 결국에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사인이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F다라고 하면 얘는 F에 대한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팔의 이 방향과 수직한 요 힘의 세기만을 팔의 길이에다가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돌림힘이 되겠어요. 돌림힘. 그러니까 이 단원을 할 때는 그 전에 일과에너지에서 배웠던 뭐가 있냐면 일의 원리라고 하는 거. 일의 원리.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가는 게 이제 좋은데, 일의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죠. 도구를 사용했다 이거야. 도구를 사용하여도 일에는 이득이 없다. 도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하여도 일에는 이득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왜 도구를 사용할까요? 뭔가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힘 곱하기 거리라고 그랬죠. 힘의 방향으로의 어떤 거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의 이득을 보거나 또는 거리의 이득을 보겠죠. 거리의 이득. 그러니까 힘의 이득을 보면 거리에는 손해를 봐야 돼. 거리의 이득을 보면 힘에는 손해를 봐야 돼.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건 일에는 이득이 없다. 일에는 이득이 없다.
그래서 도구가 어떤 도구가 있느냐? 도구가 어떤 도구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2단원에서는 지렛대의 원리, 축바퀴하고 지렛대를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구 중에서 1번 지뢰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뢰 많이 나오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무거운 어떤 바위가 있는데 여기다 받침대를 딱 놓고 이 사람이 뚝 이렇게 누르면 이 바위를 딱 들어올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눌렀다. 그래서 이만큼을 눌러줬더니 얘가 요만큼이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가 A이고 요 길이가 B일 때 당연히 요거는 같은 비율이죠. 왜냐하면 요 삼각형이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바위의 무게를 W, 여기서 사람이 준 힘을 F라고 했을 때 W 곱하기 A 한 1은 오른쪽에서 F라는 힘을 줘서 긴 거리 B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준 힘이라고 하는 것은 W에다 곱하기 뭐가 됐어요? B분의 A가 됐어요. B분의 A.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지뢰인데, 지뢰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게 1종 지뢰. 이렇게 놓고 받침대 딱 놓고. 그럼 여기가 받침점. 여긴 사람이 힘을 주니까 여기가 힘점. 여기가 물체가 작용하는 작용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1종 지뢰입니다. 1종 지뢰는 역시 뭐냐면 힘의 이득이 있죠. 힘의 이득. 힘의 이득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요만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만큼을 내려줘야 되지. 이만큼을 내려줘야 되니까 힘의 이득이 있는 반면에 거리에서 손해를 봐야 돼. 하지만 한 일은 같다. 이종지뢰는 어떻게 되나요? 이종지뢰는 이렇게 어떤 테이블이 있었을 때 이렇게 놨다가 여기다 어떤 물체를 올려놨단 말이야. 그 여기다 이제 딱 받치고 얘를 갖다 이렇게 들어준다고. 이렇게 들어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 물체가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힘을 줘서 얘가 요만큼 올라왔다. 그랬을 때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를 보는 거야. 요 길이 대 요 길이.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힘점 해가지고 역시 힘의 이득을 보는 장치죠. 힘의 이득을 보았다. 근데 3종 지뢰는 낚시를 생각하면 돼요. 낚싯대를 어떤 낚시꾼이 이렇게 서가지고 낚싯대를 갖다가 까딱까딱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요만큼 당겨주면, 요만큼 움직여뜨리면 여기서 낚싯대가 이만큼 움직이죠. 이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다에서 여기 있는 물고기를 갖다 이렇게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요만큼 잡아당기면 얘가 슉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요쪽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작용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힘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힘의 손해를 봐요. 그렇지만 뭐냐면 요만큼만 움직여도 이만큼 긴 거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거리의 이득을 보는 거죠. 거리의 이득을 본다. 이게 지금 이제 지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축바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핸들 같은 거예요. 자동차 핸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도르래가 있었는데 여기다 조그만 도르래에다가는 무거운 물체를 딱 매달고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긴다. 그럼 요걸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한 바퀴 돌면 요만큼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돌리려면 이 사람은 이만큼을 돌려야 되죠. 이만큼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힘의 이득을 이제 보는 장치죠. 그래서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만큼 얘가 요만큼 위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만큼을 당겨야 돼. 이만큼을. 그러니까 상당히 긴 거리를 당기죠. 그래서 이것도 비율로 얘기하자면 요 반지름 A라고 그러고
여기서 만약에 이만큼 반지름을 B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서 얘가 요만큼 A만큼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서 이만큼 B만큼 잡아당겨 줘야 되겠지. B만큼.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축박기도 뭐 결국엔 이런 지뢰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이제 이걸 왜 하냐면 이 지뢰가 이 돌림 힘과 힘의 평형 문제에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단원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힘의 평형 플러스 돌림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지 그걸 우리가 역학적 평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역학적 평형. 어떤 개념이냐면 역학적 평형. 역학적 평형이라는 건 뭐냐? 힘의 평형 상태도 이루어지고 돌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전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힘의 평형을 이해를 해야 되고 힘의 평형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돌림 힘도 평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 칠판 지우고 저쪽에다가 이제 실전에 나왔던 문제 아니면은 이제 보통 문제 하나에다가 수능 문제 조금 어렵다 싶은 거 한 2개 정도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천정에 요렇게 실로 요렇게 내려와서 요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요 막대기가 2L, 6L 해서 전체 길이가 8L이고 질량이 스몰 m. 근데 막대기의 왼쪽 끝에다가 라지 m이라는 물체를 매달고 이쪽에서 F라는 힘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위로 당기는 이 힘의 세기가 도대체 얼만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났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항상 어떻게 되죠? 답을 낼 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자로 이제 표시를 해야 돼. 일단 여기 주어진 문자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고, 요 문제는 힘의 평형 상태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전도. 그러니까 돌림 힘으로 식을 하나 세우시고 또 힘의 평형으로 식을 하나 세우면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연립방정식으로. 그러면 먼저 여기 지금 요 막대기는 길이가 8L이죠. 8L인데 질량이 M이라고 그랬으니까 무게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항상 정가운데 센터를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렇게 얘가 스몰 mg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중력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죠. 위로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단은 항상 그렇지. 어떻게? 힘의 평형으로 식을 하나 세우시고 힘의 평형 상태다. 그러니까 위로 작용하는 힘은 아래로 작용하는 힘의 총합. 그럼 위로 작용하는 거, 아래로 작용하는 거 딱 식을 딱 세운다. 그럼 얘가 처음보다 지금 아래로 작용하는 것들이 지금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래로 작용하는 게 mg가 있습니다. 또 있죠, 여기. 여기 또 얘도 있습니다. mg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어떤 힘이야. 그러니까 힘이 딱 아래로 작용하는 게 3개야.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요거 있지, 요거 있지, 요거 있지. 없어요. 그 위로 잡아당겨주는 건 딱 요거 하나라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걸 뭐라고 할까? 요거를 갖다가 그러면 F'이라고 할까요? 그냥 F' 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1번 힘의 평형으로 지금 식을 하나 세웠다. 그럼 두 번째 또 무슨 식을 하나 세워야 되냐면 두 번째 토크의 평형.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를 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는 방향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서로 똑같다. 그러면 회전하지 않겠죠. 회전하지 않으면 돼. 회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돌림 힘의 평형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돌림심의 평형으로 식을 이제 하나 세우면, 여길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애.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여길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 시계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의 총합은 또 시계 방향의 총합과 같습니다. 라고 식을 또 세우면 되겠죠. 그 반시계 방향 뭐 있느냐? 반시계 방향. 여기서 8의 길이가 2L이고 이쪽이 지금 MG니까 2L에다가 MG. 이거밖에 없죠? 그지?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은 여기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8L인데 여기 절반이 4L이야. 여기도 절반이 4L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L이라고 볼 수 있죠? 2L. 그러니까 얘는 2L에다가 스몰 mg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이제 힘을 줬는데 요건 6L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6L의 F다. 6L의 F다. 그 여기 딱 보니까 일단은 L 뭐 이제 다 지워지는 거고 F만 남겨놓고 싹 넘긴 다음에 이 F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F는 어떻게 될까? EMG에다 E자로 뽑아낼까요? 이것도 EG로 뽑아낼 수도 있겠네. EG로 뽑아낼 수도 있겠어. 그럼 여기가 지금 M이 있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스몰 m 그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지금 6F인데 이게 쓱 넘어와서 6이라고 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냥 3분의 1의 G에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이야. 그러면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F죠? 위로 작용하는 힘. 얘가 지금 요거다. 그러면 3분의 1 mg 더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3분의 1 mg 여기다 더하니까 얘는 3분의 4배 라지 mg가 되는 거고 요건 3분의 1을 뺐으니까 요거는 3분의 2배 스몰 mg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게 정답이다. 뭐 정리해서 적으면 3분의 2배의 g로 뽑아내면은 2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결론은 힘의 평형, 그 다음에 돌림 힘의 평형 두 가지를 연립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조금 지우고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샘플은 여기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요 막대기가 2L, L 해가지고 전체가 3L이고요. 3L. 그 다음에 질량은 2분의 1M이래. 2분의 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도가 균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끝을 P점이라고 하고 받침대를 받쳐놓고 요 스몰 m인 물체를 여기서부터 L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딱 놓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준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맞는 걸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여기를 비워놨어요. 그냥 주관식으로 그냥 풀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아까처럼 어떻게 한다고? 1번 힘의 평형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보고 두 번째 돌림 힘의 평형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봐라 그랬지? 그러면 위로 작용하는 힘의 총합은 아래로 작용하는 힘의 총합과 같다. 시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또 총합과 같다. 이렇게 그냥 딱 세우면 되는 거야. 틀을 만들어 놓고 집어넣으면 되죠. 이걸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는데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 얘는 어떻게? 저쪽 방향이지, 저쪽 방향. 저쪽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딱 하면 되겠고. 힘의 평형은 아래로 작용하는 힘, 위로 작용하는 힘. 그러면 요 막대기가 지금 딱 있는데 얘가 지금 3L이면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히 딱 여기지, 여기. 1.5L 되는 곳에 딱 얘가 있단 말이야. 2분의 mg가 있겠지. mg. 그래서 무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 여기다 위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지금 아래로 작용하는 거 뭐 있어요? 요 놈의 무게, 요것도 지금 mg가 있겠구나. 그럼 아래로 작용하는 애들은 mg가 있고, 또 요 막대기도 작용하니까 또 플러스 2분의 1 mg가 있고, 위로 작용하는 건 뭐 있죠? 위로 작용하는 거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딱 받치고 있고, 여기서 딱 F가 받치고 있는 두 개가 있죠. 두 개. 그러니까 P가 받치고 있는 힘 그냥 P라고 쓸게요. FP라고 합시다. 그냥 FP. 그 다음에 또 F. 이 두 개가 지금 위로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딱 보니까 2분의 3 mg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2분의 3 mg. 그 다음에 돌림 힘으로 하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시계 방향을 먼저 적어볼까? 시계 방향? 그러면 팔의 길이가 L이고 mg야. 그러니까 L 곱하기 mg 이렇게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막대기도 지금 아래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이 거리가 1.5야. 1.5.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3배 1.5. 그 다음에 mg 2분의 1 mg 이렇게 있는 게 아래쪽 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은 얘는 딱 축으로 했으니까 식 하나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얘는 토탈 3L이라는 길이 곱하기 F 딱 했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F는 하는 꼴로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기억 먼저. 막대의 무게중심과 P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3배의 L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F의 크기는 지금 여기서 이제 구하면 되죠? 여기서 이게 지금 L이 이렇게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L 이렇게 주어지면은 mg 플러스 이거는 4분의 3 또 mg 이거는 3f 그러니까 이거는 4분의 7mg죠. 4분의 7mg인데 이걸 3으로 나눠줬으니까 F는 12분의 7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3이 이제 전체적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12분의 7 mg 2분의 7 mg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지금 P점을 받치는 힘을 지금 FP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2분의 3mg잖아. 그러면 요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P가 있고 얘가 쓱 넘어가면 여기다 마이너스 F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F. 그러면 12분의 7이니까 12분의 그러면 6배 준 거니까 얘도 6배 준 6, 3, 18 마이너스 얘는 7 mg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12분의 11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12분의 11 mg 그러니까 12분의 11 mg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자, 칠판을 싹 지우고 문제를 좀 그리느라고 약간 차이를 뒀어요. 이게 지금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2015학년도 대입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A, B, C, D 네 물체가 있고요. 요 폭이 다 D입니다. D. 얘도 D. 요 밑에 있는 요 막대기만 3D야. 3D. 그 다음에 질량이 2M, 4M, 얘는 스몰 m. 얘는 질량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를 B쪽으로 X만큼 이동시킬 때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지.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 그랬을 때 이 A를 이쪽으로 최대한 얼마만큼 이동시킬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최대한 얼만큼 이동시킬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그 X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면 얘를 갖다가 계속 밀다가 평형이 깨질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가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을. 그래서 이게 계속 이쪽으로 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평형이 깨질 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D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훅 굴러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회전축이 된단 말이에요. 회전축.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회전축만 찾아내면은 거의 뭐 반 이상은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러면 저쪽으로 제가 밀어가지고 저쪽으로 쓰러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쪽으로 쓰러질 때는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회전축이 되든가 이쪽이 회전축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쪽으로 계속 갖고 오다가 이렇게 꺾어지려고 하는 그때의 찰나를 지금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D의 맨 끝점, 여기를 회전축으로 딱 잡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그리면 이렇게 있었을 때 요 요 포인트를 우리가 회전축으로 이제 잡는다. 이제 그 얘기죠. 회전축으로 잡는다.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힘의 평형으로 식을 하나 세우고 돌림 힘의 평형으로 이제 식을 하나 세울 텐데 그림을 일단 잘 그려야죠. 요 C라고 하는 놈은 M이야. M인데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죠? 무게중심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스몰 mg가 이렇게 딱 작용을 하겠죠. C는 이제 그렸어요. 이게 C야, C. C의 것의 무게중심.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의 무게중심도 여기 정확히 정가운데겠죠. 정가운데, 여기. 그러니까 이쪽에서 요만큼 떨어진대야. 회전축에서 당연히 0.5 떨어진대죠. 그러니까 요 C가 지금 이쪽에서 0.5라면 얘도 지금 0.5만큼 떨어진 곳에서 B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B. 그죠? B가 이쪽으로 딱 작용하는데 얘는 좀 기니까 길게 그렸어요. 4mg. 이제 4mg가 작용할 것이다. 여기 그림이 왜 이렇게 삐딱해? 삐딱한 거 딱 질색이죠? 그러면 이렇게 딱 4mg가 이제 작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인데 요것도 폭이 지금 D기 때문에 여기 정가운데 센터가 여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렇게 작용하는 게 지금 EMG가 이제 있을 것이다. EMG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쟤도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 지금 X만큼 떨어진 곳에서 정확히 또 0.5 떨어진 어딘가에서 이렇게 EMG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그지? X에서 이게 지금 요 끝이란 말이에요. 막대기의 끝.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0.5. D니까 0.5 떨어진 데서 EMG가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축이죠. 왜 자꾸 이렇게 삐딱해지지? 여기가 지금 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축. 딱 이렇게 놓고 첫 번째 힘의 평형으로 식을 한번 세워보자. 아래로 작용하는 애, 위로 작용하는 애 전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래로 작용하는 애가 지금 아래로 작용하는 애가 아래로 작용하는 애가 지금 EMG 플러스 MG의 플러스 4MG 이렇게 있죠? 아래로 작용하는 애들. 그 다음에 위로 작용하는 애들 누구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직항력일 텐데, 그죠? 수직항력일 텐데, 뭐 그냥 여기서 요렇게 이게 지금 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지금 폭이 이렇게 넓지만 여기를 지금 축이라고 한다면 그냥 받침대가 여기 딱 하나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요거를 그냥 뭐 F라고 그냥 한다면 F. 그런데 우리가 지금 X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 돌림힘의 평형으로 시계 방향 총합은 반시계 방향의 총합.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뭐냐면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은 먼저 얘 뭐야? 2분의 1배의 mg가 있고 얘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어떻게 되죠? 얘가 지금 0.5였고 x에서 0.5 이게 0.5죠?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가 2D지. 그렇지. 전체가 2D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잘 봐. 무슨 색으로 할까? 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2D에서 이걸 빼주면 되죠. 이 D자 생략하고 2 빼기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5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1.5 마이너스 x에 이 mg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시계방향은 2분의 1배 4mg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지? 다른 거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m 지워지고 또 g 지워지고. 간단하게 되겠다. 얘는 지금 딱딱하면 얘는 2고 얘는 지금 여기 2가 지금 살아남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있고 일단 플러스 이거는 지금 2분의 3인데 2를 곱하니까 지금 3이 있고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2가 있죠? 그러면 2x 저쪽으로 넘어가면 2x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 2로 나누면 x는 4분의 3이다. 요 길이의 이가 4분의 3이라고. 4분의 3. 4분의 3d겠죠? 4분의 3d. 4분의 3d.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요거는 안 해도 되겠어. 그냥 요거 돌림힘의 평형 가지고 그냥 x의 최대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 요게 지금 수능에 났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보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돌림힘과 이제 힘의 평형을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 문제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문제를 좀 찾아서 한번 풀어보시고 뭐 만들어서 뭐 풀어봐도 괜찮고 친구들끼리 서로 문제 내기해도 괜찮고 연습을 많이 해야지 나 이제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